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17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의 방지훈 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그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쭉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톤이 어땠어요, 좀? 네. 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톤을 유지를 하고 예. 시장이 놀란 거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다분해 보였습니다. 그 오늘 사실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을 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시장에? 네, 보통 파월 의장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 30분 전에 미리 그날 FOMC 미팅의 결과와 그리고 경제 전망 등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예, 예. 그 발표하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보였는데요. 떨어졌죠. 네네. 네, 바로. 그리고, 예.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될 만한 이야기를 하자 어느 정도 다소 진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예, 예.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77%, S&P 500은 0.54%, 나스닥은 0.24% 떨어지면서 월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6일 끝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2023년, 즉 내후년에 금리를 2번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 하락한 것입니다. 기존의 연준은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한때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한 연 1.59%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브리핑을 마쳐봤고요. 오늘의 월가 3가지 포인트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예. 첫 번째, 인플레 말 바꾼 파월입니다. 두 번째, 내후년 금리 인상 시작. 세 번째, 옷 갈아입는 미국인.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방금 모두에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FOMC 결과 이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잠깐 양념으로 옷 갈아입는 미국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인플레 말 바꾼 파월. 어떤 얘기냐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FOMC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여러저러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지고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존에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네. 이렇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좀 네네. 톤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좀 살짝 달라진 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경제 전망 자료는 매번 FOMC가 끝날 때마다 발표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다 보니까 바로 전에는 지난 3월에 발표가 됐었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네. 나오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표된 경제 전망과 6월 지금 한 2달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동안 FOMC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보는 경제 전망이 어떤지 그게 주요 포인트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진 톤이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경제가 다시 재개되고 수요가 강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병목 경상, 고용 불안정 그리고 다른 원인들로 인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톤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살짝 조건을 달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랑 지금 더 네, 높아지고 맞습니다.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건 톤이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톤을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명서에서는 그대로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성명서에는 넣긴 했습니다. 네네네. 기자회견에서의 말은 좀
톤이 바뀌었다. 네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 톤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저기 성장하고 경제 전망을 하는데 네. 물가 전망을 하는데 물가 전망 숫자가 또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보죠. 어떻게 숫자가 좀 바뀌었는지. 예. 네. 그 숫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네. 그 오늘 발간된 경제 전망 자료에 보면은 네. 그 PCE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계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인데 네. 3월 전망에서는 2.4% 올해죠. 2.4%를 전망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전망에서는 3.4% 네. 무려 1% 상당히 많이 올린 거예요. 많이 올렸습니다. 포인트나 올렸으면. 네네네. 근데 올해만 올린 게 아니잖아요.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3월에 있었던 2.0에서 2.1%,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1%에서 2.2% 이렇게 0.1%씩 올렸습니다. 네, 사실 그 월가에서는 요 FOMC 시작되기 전에 뭐 이번 올해 올릴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2023년까지 올리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장기적으로 간다는 약간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맞습니다. 조금 올렸지만 0.1% 포인트 올렸지만 네. 이게 다 연준의 물가 목표 2%보다는 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파월도 살짝 톤을 약간 바꿔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잠시 얘기했지만 펀드 매니저들 조사에서는 73%들이 연준이 얘기한 일시적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그게 네.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또 제이미 다이먼 미국 최대 은행 네.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아니다. 인플레에 네. 대비해서 나는 베팅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도 살짝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런 상태로 몇 개월간 더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연준은 앞으로 있을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스피드 있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네. 거에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CNBC에서 예.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의 글로벌 채권 CIO 최고 투자 책임자인 투자 책임자. 네, 예. 릭 미더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연준 의원 및 연은 총재들 사이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좀 분분하다는 거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그 테이퍼링 얘기하셨는데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네. 파월 의장이 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일단 현재 경기 회복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통상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네네네. 이 자산 매입, 그러니까 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이런 자산 네네.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요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Still a way off. 그래서 갈 길이 네네. 멀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또 테이퍼링 시행 이전에는 사전에 고지하겠다. 어드밴스 노티스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월 의장이 했던 컨퍼런스 콜에서 그쪽에서 있는 미국의 매체들이죠. 네. 매체들도 같이 조인을 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 테이퍼링의 시점이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리포터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으로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talking about 그런 얘기할 단어를 것을 쓰려고. 얘기할 것이냐. 네네네. 뭐, 예. 네, 맞습니다. 좀 유명해진 표현이죠. 예. 네, 그런 단어를 쓰면서 네. 살짝 조심스러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이번 FOMC에서 좀 논의는 시작할 거다 이렇게 네.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의사록이 네. 뭐 2주 후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때 네. 되면은 정확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그거 말고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네네. 고용은 여전히 지금 사실 고용 숫자는 별로 안 좋게 나와요. 인플레이션은 네네. 되게 높게 나오는데 네. 그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 했죠? 예.
네, 고용 시장도 아직까지 완벽한 회복을 네. 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나열을 했는데요. 네. 찾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우선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좀 꺼려하는 현상이 좀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또 육아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네. 많아서 미국에서 데이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합니다. 아니면 베이비시팅을 네. 찾거나 그래서 육아 때문에 고용 시작 복귀를 좀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러면서 파월은 뭐 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열게 되는 네, 이제 네. 여름이나 가을에 고용이 네. 좀 속도를 낼 거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하지만 네네. 아직 견고한 결론을 내리기엔 좀 이르다. 뭐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월이 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튼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플레에 대해서 약간 톤을 바꿨습니다. 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후년에 금리 인상 시작 요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냐 이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연준이 이제 그 FOMC 끝난 다음에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고 물가 뭐 성장 전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점도표라는 걸 또 발표해요. 네, 점도표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 FOMC 회의 참가자들이 도대체 이 정책금리, 연방기금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신들 전망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점으로 다 찍어놓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이 점도표를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보시면은 지금 점도표를 네. 같이 보시면은 예. 총 파란 점들이 18개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것들은 이번 미팅에 참석한 18명의 위원들의 의미를 하고요. 예. 그리고 2021년에 보시면은 18개의 점들이 제일 밑 하단에 네.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이 뜻은 올해는 금리 네. 인상을 전망하지 않는다. 전망하지 예, 않는다. 예. 그리고 내년도 2022년을 보시면은 7명의 위원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예. 네, 그 뜻은 내년에 저 정도 7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2023년이죠. 2023년도입니다. 예. 네, 이게 작년 3월을 보시면은 단지 7명이 2023년에 금리 그러니까 인상을 전망한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었죠? 위쪽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예. 거의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13명, 숫자예요. 13개. 9개 더하기 4개니까 13개. 네, 13개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 뜻은 1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그리고 네. 11명의 위원,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숫자죠. 그게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0.5 이상이 네. 11명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네. 왜냐하면 현재 0에서 0.25%잖아요. 그 네네. 미국의 정책 금리가. 네. 근데 한 번 올리면 0.5가 되는데 네. 그거보다 더 높게 예상한 사람이 11명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 맞습니다. 번을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했다, 신호를 보냈다, 힌트를 줬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딱 저 표만 그냥 봐서는 일반인들이 참 이해를 못 하는데 네네. 예, 저희가 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 두 번 인상을 지금 미 연준이 힌트를 준 거냐, 또 신호를 준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같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점도표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네. 이게 웹사이트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점도표를 보자마자 시장 참여자들이 좀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작년 3월과 비교해서 2023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발표되자마자 급락하는 상황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는 그 18명 참석자 중에 네, 7명. 오를 네. 2023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게 7명이었는데 지금은 13명으로 왕창 13명.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또 0.5% 이상으로 전망한 사람이 11명이기 때문에 네네. 두 번이나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이제 보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연준 내에서는 이
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이 돈줄 제기 해야 된다 이게 네네네. 매파라고 그러고 네네. 포크 매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네네. 아니면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해서 비둘기파 네. 평화의 상징이니까 네네. 저기 약하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매파 비둘기파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파들로 이렇게 나눠 있다고 의견이 나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들을 바꿔가면서 이걸 컨센서스를 이뤄가는데 네네. 이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매파들이 지금 늘고 있다. 네. 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월가의 해석입니다.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테이퍼링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뿐 아니라 테이퍼링도 좀 파월은 얘기 안 했지만 좀 하자는 쪽에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회의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에 대한 논의는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아무래도 이 점도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워낙 급변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급격히 나타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봤는데, 네네. 예, 그 그레인 오브 솔트, 솔트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소금 뿌렸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시장 전망에 소금 뿌린 나쁜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뜻이 그게 아니라며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영어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분별력 있는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있는 미 연준이 발표한 그 표를 갖다가 표만해서 지금 별거 아니고 금리 인상 미래의 일이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좀 톤다운을 했어요. 요거는 예, 그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냐하면 연준 얘기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놨거든요. 이미 얘기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약간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호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이제 연준이 말을 바꾸게 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되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채권 시장에 보면 블룸버그 이제 아까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는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한때 1.59%까지 1%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하루에 1% 오르는 게 이게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급등이거든요. 예.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한 1.57%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채권 시장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항상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그쪽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FOMC 미팅이 있기 2주 전에 설문지를 돌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될 것 같은지,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될 것 같은지, 그리고 그 결과를 FOMC가 끝난 3주 뒤에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4월 FOMC가 끝나고 나온 그 결과의 중간치를 보시면은 보통 금리 인상 중간치를 2023년 3분기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하는 시점의 중간치는 내년도 1월 달로 1분기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발표된 FOMC를 끝나고 이 지표도 어떻게 바뀌는지 설문조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시는 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이슈인 그 내후년 금리 인상 시작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하드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 이슈는 좀 약간 소프트한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옷 갈아입는 미국인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뭐냐면 이 올 소매 판매가 사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전달보다 1.3% 줄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3월달에 이제 미국도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쭉 나갔는데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가 쭉 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 하고 다 끝냈는데 나중에 이제 통계를 다시 다 살펴보니까 유독 이렇게 증가한 또 소매 판매가 증가한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가 3%나 전달에 전달보다 3%나 증가했다고 하고 이게 전년 대비로 하면은 200% 그러니까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3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로 따지면 의류 판매는 작년보다 765%나
네네. 늘었다고 하고 네네. 의류 액세서리 다 포함해도 3에서 5월로 따지면은 한 229%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네네. 요거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네네. 아무래도 미국인들도 저희 한국 분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네. 그 작년부터는 좀 집 꾸미기, 인테리어나 그런 곳에 소비를 하셨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네.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면서 좀 점차 밖에서 나가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의류와 액세서리 만약에 친구분들을 만나시거나 가족분들이랑 밖에서 외식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쁜 옷을 입고 싶고 그다음에 좋은 액세서리를 차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반증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재택근무하다가 회사 재택근무할 때는 사실 중회의 한다고 그래도 위에만 이렇게 보이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맞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네네. 이제 회사 나가야 되니까 좀 차려입고 나가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또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행 가면 아무래도 멋있는 사진 찍고 네네,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네. 또 새 옷 사고 싶고 또 네네. 친구들 만날 때도 좀 멋있게 보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사실 보복 소비라고 해서 연초에 주로 증가한 건 내구재, 네네. 이런 상품 소비들이었는데 이제 음. 점차 이게 보복 소비가 그러니까 서비스, 음식, 외식이나 여행 쪽으로 이제 번져가면서 좀 이 상품에 대한 소비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의류는 이제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네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네네.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월달 소매 판매가 왜 전달보다 1.3%나 줄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은 가장 큰 원인이 신차 판매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이 좀 어렵잖아요, 신차가.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만 왕창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소매 판매가 감소했던 것에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도 소매 판매가 주는 와중에도 의류 소비는 상당히 늘었다, 엄청나게 늘었다. 요거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우리 증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 우리 증시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주들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이미 사실 맞습니다. 연초부터 많이 뛰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옷을 새 옷을 사 입으면 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늘의 이슈 한 3가지를 쭉 하나하나 격파를 해봤습니다. 옷 갈아입는 미국인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 3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접어두라던 말을 믿지 말라는 우리 투자 대가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 연준이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번 올릴 것 같은 힌트를 줬습니다. 아직은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안전벨트를 꽉 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새 옷을 찾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기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들은 하락장에도 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투자 기회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월스트리트 좀 같이 하셨는데 좀 오늘 어떠셨습니까? 새벽부터 좀 파월의장 기자회견 다 모니터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출연할 때도 조금 더 시장의 정확한 분석이나 저희가 항상 팔로우하고 있는 뉴스들이나 이런 재미있는 기사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또 다음번에도 몇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7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셔가지고 내일 아침 8시에 진행되는 생방송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도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글로벌 영업본부의 강지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